이거 약간 새로운 판도가 생긴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아예 기준이 바뀌고 있다고 표현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볼보가 보급형 전기차를 공개했잖아요. EX30이라는 차인데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저렴한 가격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볼보 코리아는 이미 보조금 100%를 노리고 가격을 책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였고, 무엇보다 중국에서 모든 게 생산되는 차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대 가격도 기대할 만하다는 전망이 많았고, 어떻게 볼보가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겠냐는 반박도 상당했는데요. 결국은 현실이 됐습니다. 오히려 지금 유럽 시장보다 1,000만 원 넘게 저렴하게 나오면서 언론 기사에서는 현대기아차가 긴장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 KGM도 긴장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론 반전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공격적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EX30에 대해 다뤄드렸을 때는 사전 예약 관련 소식이 보도 자료를 통해 나왔을 때고, 이번에는 아예 국내 최초 공개, 당연히 가격도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놀랐습니다. 유럽 시장보다 1,0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출시됐다는 게 볼보 코리아의 설명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보니까 최하위 트림 기준으로 영국은 5,520만 원, 네덜란드는 5,216만 원, 독일은 5,190만 원 정도로 책정됐거든요. 우리나라는 최하위 트림 가격이 4,935만 원인데 우리는 아직 보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시 기준으로 보조금을 적용하면 4,330만 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보다 1,000만 원 이상 저렴하다고 볼보 코리아 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서울시 기준으로 했을 때고, 전국 평균 보조금이 환경부와 지자체 포함해서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니 잘하면 3,900만 원대로도 구매가 가능할 듯 합니다. 하위 트림은 코어, 상위 트림은 울트라인데 울트라 트림도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5,516만 원인데 독일은 6,570만 원, 영국은 6,810만 원, 스웨덴은 6,75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우리는 보조금을 감안하면 서울시 기준으로 4,900만 원, 전국 평균으로 치면 4,500만 원까지도 떨어지는 거죠. 스펙도 꽤 흥미롭죠. 일단 69kWh짜리 배터리랑 200kW 모터를 장착한 후륜구동 기반 싱글 모터 모델입니다.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475km. 이게 아직 유럽 기준이라 환경부 기준으로 하면 400km 초반대가 예상되고 10에서 80%까지 충전되는 시간은 최소 26분이라고 합니다. 현대기아차가 20분 내외니까 거의 비슷한 스펙인 거죠. 이 차가 주목을 많이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론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것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판매량이 잘 나올 만한 요소도 모두 갖추고 있는 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론적으로 갑론을박이 치열한 건 뭔가요? 아무래도 볼보 배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중국산이라는 것에 있겠죠. 플랫폼도 지리차랑 같이 공유하고 배터리 팩도 지리차가 만드는 걸 쓰고 생산도 중국에서 하잖아요. 이게 여론적으로는 당연히 불리할 겁니다. 그냥 일단 중국산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부정적이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중국 비호감도가 높은 상태고 이건 중국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꼬리표가 따라온다는 걸 억지로 막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동시에 잘 팔릴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실제로도 잘 팔린다는 게 증명된 사례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게 중국 가격이 아니라 한국 시장 가격인 거잖아요. 현대기아차가 긴장해야 한다는 기사 타이틀이 나오고 저는 KGM도 긴장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암묵적인 가격대가 깨진 겁니다. 비슷한 크기의 차라면 일반적으로 수입 브랜드가 국내 브랜드보다 더 비쌉니다. 이건 내연기관 차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이건 아이오닉 5보다 저렴하고 코나 일렉트릭, 니로 EV랑 비슷하면서 토리스 전기차보다 조금 비싼 가격인 거잖아요. 전기차 시장이 아무리 암묵적인 가격대를 깨고 있는 곳이라고 해도 전기차 시장만의 암묵적인 가격대도 존재하는데 이걸 볼보가 깨버린 거란 거죠. 여기에 실내에는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팀앤 모빌리티랑 개발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무선 업데이트는 무상으로 15년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무상 보증과 소모품 교환 서비스는 5년 10만 킬로미터, 고전압 배터리는 8년 16만 킬로미터를 보증해주고, 그리고 운전자 모니터링 경보 시스템, 차세대 파크 파일럿 어시스트 이런 게 새롭게 들어가면서 첨단 안전 사양은 플래그십 수준으로 기본으로 제공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기엔 구성이 꽤 괜찮으면서 수입차 브랜드가 국산차랑 가격을 나란히 한다고 하니 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고 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가형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LFP 배터리가 들어갈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EX30에는 NCM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물론 LG 엔솔 같은 국내 기업 배터리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배터리 역시 지리차 그룹의 자회사인 브랜트에서 생산한 걸 쓰는데 LFP가 아닌 NCM 배터리를 적용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거랑 관련된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볼보가 왜 한국 시장을 신경 쓰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유럽이 본지는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차를 내놨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고 뭐 때문에 현실로 만들었냐 이거죠. 일단 중국에서 생산한다는 게 크다고 볼 수 있죠. 이건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중국에서 생산해서 유럽으로 실어 나르는 거랑 한국으로 실어 나르는 거랑 어떤 게 더 저렴하겠어요?
당연히 한국이 더 저렴하겠죠. 그럼 이걸 이제 활용하느냐 못하느냐는 볼보 본사와 한국 지사에 달린 겁니다. 이걸 이번에 볼보 코리아가 활용을 한 거죠. 마침 한국 판매량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2019년에는 1만 대 정도를 팔아서 6위를 했던 브랜드가 2020년에는 1만 2,800대 가까이 팔아서 5위를 했고 2021년에는 4위, 작년엔 살짝 주춤해서 5위를 하다가 올해는 또 4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한국 판매 시장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고 마침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조건까지 갖춰져 있다 보니 아예 이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3위인 아우디까지 잡아보자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시 전부터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이라 강조하고 실제 가격도 그렇게 나온 거라 볼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실제로 이 전략이 먹혔냐, 한마디로 잘 팔릴 것 같냐 이건데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Y LFP 저가형 트림으로도 판매량 반등을 확실하게 이뤄냈잖아요. EX30도 보면 28일 오후 1시부터 사전 예약을 진행했는데 하루 안 되는 시간 동안 5,000명 정도 되는 고객들이 사전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분위기도 좋고 차의 구성이나 가격 전략도 다 좋은데 문제는 연간 판매 목표입니다. 테슬라가 한 달에 4,000대를 팔았다가 그 뒤로도 2,000대 넘는 판매량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고 있는데 볼보 코리아는 정작 연간 2,00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월 2,000대도 아니고 연 2,000대면 너무한 거 아닌가요? E클래스 작년 한 해 판매량이 28,000대가 넘었고 5시리즈는 21,500대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까지도 안 바랍니다. 그런데 연 2,000대면 BMW iX3, 지프 랭글러, 아우디 Q4 이트론 이 정도만 팔겠다는 소리거든요. 야, 이 정도면 거의 안 팔겠다는 거 아닌가요? 볼보는 항상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사의 입김 때문인지 한국 지사의 판단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항상 기대치를 높여놓고 공급 물량 부족으로 고객들을 실망시키는 게 너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고객 수요에 맞춰서 공급 물량을 조절하겠다고 하는데 막상 공급 물량이 제대로 조절되는 사례도 못 본 것 같고 EX30을 통해서 진짜 의미 있는 판매량과 데이터를 얻고 싶으면 아우디를 잡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게 중요한 이유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흘러가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저렴한 전기차 시장에서 LFP 배터리를 채용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낮추는 차가 있는 반면 NCM 배터리를 쓰면서 가격을 잡는 차도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볼보가 EX30으로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왜 공급 물량 때문에 놓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맥 빠지는 얘기냐. 앞에서 설명해드린 모든 내용들은 기사 타이틀대로 현대기아차의 KGM까지 긴장해도 될 정도입니다. 가격이 국내 브랜드랑 비슷하거나 더 저렴하고 LFP 배터리가 아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아직까지는 더 선호하는 NCM 배터리를 사용하고 여러가지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많은데 왜 이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 같냐는 거죠. 어차피 볼보도 내연기관 모델들은 뒷전이고 전기차 브랜드로 가겠다고 확실하게 선언을 했으면 적어도 테슬라만큼 공급 물량을 과감하게 풀 때도 있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이벤트라도 철저하게 해서 고객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이런 차가 많아질수록 국내 시장이 치열해지고 그에 따라 국내 브랜드들도 더 치열하고 적극적으로 가격 전략을 펼칠 거란 말이죠. 이미 토레스 전기차는 가격이 나왔고 그 다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EV5를 비롯한 기아의 저가형 모델들입니다. 이 차들 예상 가격이 국내에 출시될 NCM 배터리 모델은 조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저가형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예상 가격보다 낮게 조정되어 나오는 거고 이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건데 다른 브랜드들이 전기차들이 흐지부지 해버리면 저렴하게 나올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이나 상품성, 볼보 코리아가 밝힌 포부까지는 기사에서 말하는 대로 국내 브랜드들이 긴장해야 하는 게 맞지만 과연 연 판매량 목표, 정해진 공급 물량만 봤을 때는 KGM도 긴장을 안 할 것 같다는 겁니다. 하루 만에 5,000대가 사전 예약됐으면 테슬라처럼 충분히 저가형 모델이 통할 거란 신호인데 지금부터라도 계획 수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